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주 안내를 드렸던 현장 중에 하나인데요,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현장입니다. 실제로 여기 현장은 행가인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건씩 꾸준히 공사를 해드린 현장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같은 아파트를 5개 현장을 동시에 진행할 정도로 롯데캐슬 알바트로스의 인테리어는 행가인이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뢰해 주시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동탄에서 대표하는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의 주거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평수, 조금 더 럭셔리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고객님의 생각들 또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시고, 또 공간의 가치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LG전자의 애플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그 시절, 청년 시절에 같은 사업부의 인생 선배님의 현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주셨던 현장이다 보니까 저도 끝까지 열심히 잘 챙기면서 했었던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구석구석 저희들이 좀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가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관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처음부터 그 비포 영상이죠, 공사를 하기 전에 영상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해내야 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지금 양쪽에 있는 여기 이 현관들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리폼을 했거든요. 필름으로 리폼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드웨어, 경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필름으로 하게 되면 리폼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예 새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지금 경첩이 잘 달려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 친구들도 10년, 15년씩 썼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닫게 되면은 나중에 경첩이 조금 더 헐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 통해서든 아니면 조금씩 고쳤으면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필름을 할 때는 겉표면, 그러니까 좀 보여지는 면을 예쁘게 다듬어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양쪽 두 개의 지금 인테리어 필름은 한솔에서 나온 포그 그레이를 썼고요, 바닥을 지금 그레이와 베이지 색을 따뜻하게 웜톤으로 꾸며놓으니까 어떠세요? 지금 현관 전실이 완전히 탈바꿈돼서 새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요 중문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비포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문 하면은 현관을 들어오는 전실에서 바로 이렇게 가림막처럼 생겨서 들어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중문을 설치하는 위치에 이렇게 키 큰 장으로다가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고객은 저희들에게 이 신발장을 철거하지 않기로 원하고 리폼을 하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중문이 여기에 설치가 되면 이쪽에 있는 이 문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고정을 하게 되면 문을 못 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꾀를 냈냐면, 바닥에 디딤석의 타일을 조금 더 밀고 들어왔어요. 여기 안쪽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현관의 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중문을 이렇게 90도로 꺾어낸 거죠. 그렇게 해놓고 중문을 여기로 이렇게 꺾어 놓게 되니까 중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기능이 있죠. 단열을 할 수 있다, 또 방음을 할 수 있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충분하게 이용하면서 또 중문의 아름다움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만 바꿔놔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거실 욕실입니다. 여기 현장은 저희가 본래는 300에 600각이었다가 600각 타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선물로 600에 1200각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m 20짜리 타일을 한번 붙여보고, 또 실제로 고객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600각짜리하고 1200짜리가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1200각짜리는 보이시나요? 이런데 원래 600각이라고 이렇게 줄눈 매지가 하나 더 생겼어야 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줄눈 매지가 하나가 더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줄눈 매지가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1200각짜리가 쭉 올라가니까 뭔가 그 수직이 가지고 있는 권위, 좀 높은 공간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청량감, 이런 것들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200각짜리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강추하니까 여러분들 1200각짜리 포세린타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말이긴 한데 앞에 있는 선반, 이렇게 해서 젠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젠다이가
기존에 있는 욕실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요. 젠다이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 젠다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는데 젠다이가 높게 되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많은 것들 앞에서 사용하기가 좀 즐겁더라 라는 점이기 때문에 젠다이 올리는 건 큰 비용 들어가지 않으니까 젠다이를 조금만 올려보는 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포 영상 기억나시나요? 여기 아트월이 있었단 말이죠. 아트월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럭셔리어스하고 멋있었겠죠. 폴리싱 타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황변 현상이 오고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아트월이 있고 타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다. 가성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있었던 이 타일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붙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철거하고 돈 내버리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를 한 장씩 붙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석고보드, 뭐 떡가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석고보드를 한 장씩 붙여놓고 깨끗하게 도배로 마감을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지만 고민이 많았었던 아트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 천정에 슬링팬들 많이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슬링팬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이 더위를 탄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의 에너지를 조금 더 절약하고 싶다든지 바로 에어컨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 슬링팬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슬링팬을 설치하고 났을 때 조도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단 말이죠. 물론 대부분의 인테리어에서는 실링팬을 가운데다 달아놓고 양쪽 사이드에다가 간접 조명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지금 실제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별빛 조명을 잘 만들어놨고 타공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구멍이 많기 때문에 좀 보기가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예쁜 별빛 조명으로 저희들이 조도를 잡아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물등 박스를 살짝 더 빼내고 여기 안쪽에 T5 조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물등 박스를 살짝 빼서 T5 조명을 넣은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이 별빛 조명 조도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어두워 보이나 이렇게 겁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조금씩 더 올라갈수록 가능하면 집은 좀 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막상 이렇게 T5 조명을 안 했을 경우에 후회하시고 저희들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T5 조명은 간접 조명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조도가 아주 잘 밝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물등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실링팬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테두리에 T5 조명으로 간접 조명 제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 여기 주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면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아일랜드 하나 원하셨어요. 이 아일랜드에 서서 봤을 때 밖에 있는 이 풍경이라든지 뷰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보시게 되면 저희 행간에서 자주 하는 그 따뜻한 웜톤의 그레이, 그러니까 포그 그레이죠. 화이트도 아닌 것이 또 그레이도 아닌 것이 때에 따라서 팔색조처럼 바뀌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그 그레이를 썼고 상판은 지금 하이막스의 캔디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펙스5에서는 어반 화이트라고 하는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산 인조대리석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조금 고객님하고 상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비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만큼 뚱뚱하게 이렇게 길게 해서 큰 위스키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스키장은 과감하게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냉장고장까지 대략 한 3m 정도의 거리와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충분하게 테이블 식탁을 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원만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드렸거든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제대로 보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면서 공간을 열어줄 것이냐 아니면 숨겨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안방에도 지금 슬링팬이 하나 달렸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안방의 슬링팬은 42인치를 설치하면 되고 거실의 슬링팬은 52인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42인치나 52인치 슬링팬은 여러분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거의 5만 원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여기 현장은 그렇게 좀 저렴한 제품은 아니고요. 그래도 고객님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20만 원 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방의 슬링팬을 달까요?
한번 말까요 고민하시면 무조건 다뤄라. 왜냐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에어컨을 켜기는 싫지만 살짝 더울 때 있어요. 그러나 선풍기를 켜게 되면 공간을 차지하거나 소음 때문에 좀 불편할 때 있고요. 그럴 때 침대 위에서 이렇게 실링팬이 1단이나 2단 정도로 정속으로 살살 돌아갔을 때 공기의 순환도 되지만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안방 욕실이거든요.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던 안방 욕실의 타일 부잣집 외동딸 컨셉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레이 바탕에 베이지와 아이보리가 같이 좀 섞여 있어서 웜톤의 따뜻한 느낌 그리고 밝고 명랑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 이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욕실을 보여드리면 대부분 80%는 이 욕실을 많이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00에 600각 포세린이 아니라 1200각 타일을 붙였을 때 느낌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놨을 때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또 하나의 줄눈 매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줄눈 매지가 하나가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통일감을 주면서도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이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도와 빛의 제어죠. 무조건 환한 욕실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간접 조명으로 다 이용한 LED 거울을 사용한다든가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쪽에 천정에 가볍게 저희들이 LED 조명 그러니까 T5 조명을 넣어서 간접 조명을 구현하게 되면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하루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욕실을 바뀐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그 흔히 말하는 파우더룸이라고도 하고 또 드레스룸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47평형 아파트가 얼마나 넓은지를 지금 여기를 보시면 또 느낄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있었던 붙박이장 저희가 비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 인테리어 필름 리폼한 거예요. 하드웨어도 굉장히 튼튼하고 기존 재원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리폼을 하게 되면 정말 수백만 원 아끼는 셈이 되는 거죠. 붙박이장을 새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냥 화장대를 아까 말씀드렸던 포그 그레이라고 주방에 있었던 색상과 동일한 색으로 다 맞춰서 리폼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사용하기 전혀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팬트리 그리고 또 드레스룸이라고 하는데 이 가구 도어를 리폼을 이렇게 해내고 안쪽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공간도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선반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드레스룸에 시스템 선반을 재사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배도 할 수가 없고 바닥도 철거하고 바닥을 새로 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선반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잘 해체를 분해를 해놓고 안전한 것을 잘 보관을 하지만 실제로 도배가 끝나고 바닥을 깔고 나면 이거는 웬만하면 전문가가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선반을 주로 설치하는 설치업자가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런 도배나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기술이 없는 사람이 선반을 설치하다가 이런 데서 툭 해서 도배가 찢어진다든지 또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선반을 해체하고 설치를 할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에디톤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바닥에 많이 주저앉아 있죠. 여기도 고객님께서 가성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자재이고 오랫동안 내구성을 가지고 좀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고 있는 에디톤을 사용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톤앤매너 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닥은 에디톤의 솔티 애쉬를 썼고요. 이 솔티 애쉬의 적절한 톤 다운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가구 도어는 따뜻한 웜톤의 포그 그레이를 썼어요. 이름은 그레이지만 실제로 자연광이 들어오게 되면 더 따뜻한 화이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판은요 LX 하이막스의 캔디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또 FX5의 어반 화이트라고 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고 도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LX 베스트의 심플 화이트로 이렇게 꾸며놔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예쁘고 또 홈스타일링 하기 아주 좋은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 집이 된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현장은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많이들 신뢰하고 예뻐해 주시더라 라는 점이고, 특히 오늘 이 동영상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그때 약 5천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뭐 부가세를 포함하고 하면 6천만 원 좀 넘어가지만 지금 현재 이 46평형 거의 50평형이 가까운 대형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꾸려나갈까, 이런 점들에는 곳곳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가이는요 기준을 가지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